죽을 만큼 힘들어 봤느냐. 그랬을까요, 다들? 내가 한 번쯤은 죽을 만큼 힘들어 봤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여기 오신 분은 저보다 연령이 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생각지도 못한 나에게 신체적인 장애를 진단했을 때, 간호사지만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어때요? 진료실 바닥에 앉아서 다른 사람 못 들게 앉아서 발을 뻗고 펑펑 울었어요. 나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 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 또 삶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최고로 좋은 것은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맞아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맞다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우울감을 가진 환자에게는 대상자에게는 최고의 좋은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울합니다. 혼자 고독하게 있어요. 이따가 어디로 들어가요? 터널 속 끝까지 쭉 들어갑니다. 밝은 것은 싫으니까 어두운 곳으로 찾아 끝까지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스스로가 나오게 돼서 이제 또 다른 에너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하고도 만나기 싫어요. 다 사람들 싫어요. 누구도 보기 싫어요. 혼자만의 이제 생각에 갇혀있고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있게 되는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목매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살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 자살은 유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유전력이 있습니다. 아무나 죽고 싶다 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발버둥 못 쳐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력이 꼭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사유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적으로 약물 복용해서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물은 매달 정도를 정신과약을 드셔야지 사람이 돌아가실까요? 매달 정도. 40알. 요즘에는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약이 좋아서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수면제는 절대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네. 이제 수면제하고 다른 약하고 알코올이랑 같은 것들을 과다하게 한꺼번에 했을 때는 하지만은 40알 선생님 40알이라 했었죠. 이틀 동안 푹 자고 일어납니다. 아우 개운해. 어머 이런 세상이 있었나? 내가 약을 왜 먹었지? 라고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게 40알입니다. 그래서 40알을 먹었다고 부모님들이 병원을 막 이제 앰뷸런스 불러서 가잖아요. 무슨 취급을 해요? 개취급이에요. 개취급. 왜? 지금 40알 먹은 약을 전부 다 세척해야 되니까 위에다가 큰 트렁크 있잖아요. 호수 같은 것을 위에 식도를 이렇게 위에다가 집어넣고 바퀴스물을 한정없이 부어서 그걸 세척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죽으려면 내가 매달 정도를 먹어야 될 것인가?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300알 정도입니다. 근데 100알 모아놓으니까 내가 살만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먹기 싫어요. 그리고 또 모아요. 또 한 50알 정도 먹었는데 살기가
약을 먹을 걸 갖고 해놨는데 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또 안 먹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신과 약은 딱 1년 365일 딱 계산 맞춰가지고 301만 처방해 줍니다. 301만. 360일이잖아요. 60일은 본인들이 돈 내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정신과 약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며칠 동안 푹 자고 어머 기분 좋아라. 아이고 살 것 같다. 라고 이제 일어나지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다. 대신 거기에다가 다른 약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드시게 되면 잘못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순수 정신과 약을 가지고는 그렇지 않고 수면제 아무리 배가 드셔도 며칠 정도 푹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또 다른 세상이 또 보여요. 그래서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절대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요. 이제 가장 우리가 자살을 하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려도 될까요? 알려드려도 될까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천지가 다 내가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목매입니다. 목매임은 어떤 줄 아세요? 목을 매서 빨리 발견하면 괜찮은데 빨리 발견을 못하게 되면 우리 몸에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은 다 튀어나와 있어요. 눈도 튀어나와 있고 혀도 튀어나와 있고 항문, 장기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환자가 들어오면 우리 응급실은 어떻게 그 환자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나와 있는 눈을 우리 어떻게 집어넣겠습니까? 밑에 나와 있는 다 항문이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어떻게 집어넣겠습니까? 너무너무 처참하게 가는 것이 우리는 진짜 목매입니다. 절대 그것만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드리고 싶고 또 쉬운 방법이 있어요. 탈기 싫을 때 알려드릴까요? 하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3분이면 돼요. 우리 산소는 5분만 들어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기도 폐쇄를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생물학적인 사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5분만 끼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금방 갑니다. 나를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 병원에 들어올 때 절대적으로 비닐봉지 같은 거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비닐봉지, 특히 검정 비닐봉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우리가 산소는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과 같이 둘이 손을 잡고 온몸에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봉지를 내가 딱 묶어서 지금 기도가 딱 막혔다 하게 되면 산소가 들어가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장기가 손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도 죽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그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정신건강센터에 이제 제가 저쪽 파트니까 학생들한테 교육을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신과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서 가장 환자가 좋아질 것 같은데 사망하는 시기가 한 달째입니다. 한 달째. 퇴원하고 한 달째. 그럴 때 굉장히 기분도 좋아 보이는데 순간 자살하고 싶은 욕구, 충동이 굉장히 또 강해지는 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또 선생님이 그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매번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저랑 같이 그 집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마루가 되는 시골집이었습니다. 거기 남편이 너무나 허망하게 그냥 다리를 그냥 터덜터덜 걸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여쭤보더라고요. 누구누구님 어떻게 되셨어요? 어디 일하러 나가셨나요?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펑 그 마당에서 엎드리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한참 울고 나서 그분이
이야기를 차분차분 해주시는데 아침까지 너무나 기분이 좋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다녀오라고 인사까지 해서 이러면 우리 아내가 충분히 혼자 다니겠다 싶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 뭐 제초기인가 뭐 그런 뭐 그 기계 있어요. 온몸을 전부 다 갈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그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제가 아주 무서운 사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조금 몇 가지 말해드리게 되는데 갔다 왔더니 흔적도 없이 너무너무 그건 얼마나 정교하게 그거를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교하게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이제 한 3일 정도가 됐는데 터널을 혼자 마루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런 교육도 들어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물을 복용하다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정신과 약을 한번 복용하면 끝까지 복용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신과를 찾지 않는데요. 정신과 상담 받게 되는 여러분들 내 말을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하나의 치료입니다. 심리치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이제 방법들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우울제를 치료 복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붉은색들이 있어요. 붉은색들이 있는데 치료가 된 후에는 붉은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뇌를 통해서 현재 이분이 지금 우울증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은